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도 장사가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 돼요? 한 가지 얘기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2025년 소상공인 자영업닥터제 선정업체 사업설명회 겸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이 사업이 300만원 지원이지만은 3개월, 4개월 동안 가면서 굉장히 일이 많아요, 복잡하고. 우리가 내 세금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에서 감사도 하고 하나하나 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대충 하고 그냥 비용 교육하면 좋은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을 꼭 해야 될 부분이고 교육을 안 받으면은 진행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컨설팅을 해야 되는데 3번 방문해가지고 컨설팅 하기도 버겁습니다. 얼굴 한 번 보고 진단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뭘 해드릴지 하다 보면 끝나요. 그런데 시설 개선이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간판하는데 어떤 소리가 필요한지 내가 돈을 먼저 줄 건지 아니면 먼저 받고 사용할 건지 하나하나 증빙 자료가 전자세금 계산서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교육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조직적, 체계적, 프로젝트 수정으로 경영 개선에 대한 효과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사전 진단과 경영, 개선, 증빙 오류 등에 대한 지원금 환수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영업닥터제 설명을 하기 전에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저희 컨설턴트들이 현장 방문을 하는 횟수 자체가 3회로서 굉장히 적습니다. 이에 따라서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지만이 컨설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참여의사 지원 효과의 핵심 성공 요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의 현장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런 문제점에 대한 과제를 도출하고 원인을 분석하고 성공 요소와 전략 및 실행을 할 수 있는 쪽집게 진단을 한 번에 통찰력 있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손익에 대한 경영 관리라든가 전략이나 홍보, 소셜 트렌드, SNS 마케팅 등, 두 번째가 노무세무, 법무, 기타 경영 지원에 대한 법률 자문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영화관에 가는 이유가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화는 하나의 컨텐츠입니다. 영화를 제외한 인테리어라든가 좀 편하기 때문에 극장에 가는 경우는 없지요. 마찬가지로 미용실이든 식당이든 맛있는 음식과 내 몸에 좋은, 가성비 좋은, 가심비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방문하는 것이 식당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하나의 상품인데, 상품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이냐, 개발하고 개선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하는, 그리고 또 하나가 VMD, 비주얼 머천다이징이라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MD 전략이 중요한 부분이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키오스크나 배달 로봇 등 스마트화, 그리고 주문과 예약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 등 원포인트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쪽집게 진단을 통해서 딱 한 가지라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과 연계해서 시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개선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분들이 미스가 돼가지고 한국어 보여주는 게 컨셉, 어떤 이미지냐, 여기는 정말 음식이 싸고 맛있다, 아니면은 음식은 좀 비싸지만 고급스럽다, 그런 부분들, 식기류가 참 좋다, 미용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컨셉으로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쪽집게 진단과 원포인트 컨설팅을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시면은 쪽집게 진단은 외식 미용, 도소매, 서비스, 제조 등 대상 업소별로 음식의 맛과 멋, 콘텐츠죠. 두 번째가 서비스 환경에 대한 어떤 가치를 올려주는 부분, 세 번째가 고객을 어떻게 유인할 것인지에 대한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가 운영, 경영에 대한 스킬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골고루 믹스가 돼서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면은 이것이 바로 컨셉, 고객이 봤을 때 어떤 이미지라는 부분인데 포지셔닝 전략이 됩니다. 이 5가지 요소가 혼재가 되어 고객에게 만족할 만한 것을 제공하는 가심비 전략이죠. 이러한 추진 전략은 사전 진단, 핵심 과제 도출, 맞춤 컨설팅, 만족도와 성과 등 원포인트 맞춤형 컨설팅을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A부터 Z까지의 모든 사업을 다 하는 게 아니고 전사적 종합 컨설팅이 아닌 핵심 요인만을 도출, 해결하는 원포인트 맞춤 컨설팅 전략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성공 요소별로 분야별 컨설팅 핵심 내용과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지만은 성과 저격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 방법은 번거로움을 좀 줄이고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힐 수 있는 딱 시설 개선 또는 홍보, 마케팅,
메뉴 개발 등과 연계해서 사업 성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한계에 부딪힌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컨설팅, 경영 개선 전략으로 영업 환경 개선 및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전체 경영 개선의 대상은 360개 업소의 방문회 수는 1080회 컨설팅 실수를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운영과 매칭, 그리고 컨설팅과 경영 개선 등에 대한 주요 과업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대상업체 1130개를 모집을 했고요. 이 중에서 360개 이상 선정과 1080회에 대한 컨설팅을 기본으로 경영 개선 360개 업체별로 300만원이라는 부분이 과업 목표인데 어떻게 효과를 높일 수 있냐는 부분이고, 총 교육은 소상공인과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360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대전광역시나 대전 일자리 경제진흥원의 입장에서는 성장을 견인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부분이고, 소상공인 여러분에 대한 기대 효과로는 참여를 통해서 경영 능력과 자생력을 확보하여 사업을 성공하고 폐업에 대한 연착륙으로 사회 비용을 감수하는 부분이 정성적인 기대 효과가 되겠습니다. 수행 일정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번 공고문에 보면은 선정을 저희가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 2차 방문은 5월에서 6월까지, 2차에서 3차 방문은 7월에서 8월까지 저희가 수행할 계획인데, 완료보고서는 8월 중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일정 조정에 대한 부분은 업소 대표님과 컨설턴트 간에 협의를 하여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선정 후 3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잘 명기하고 계셨다가 컨설턴트 분이 문자가 가면은 저희한테 전화가 와요. 이분이 진짜 맞느냐. 그만큼 이제 스팸이 많다 보니까 자영업닥터제라고 알고 있는데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영업닥터제 컨설턴트는 저희밖에 안 쓰고 우리밖에 없는 거고, 단지 뭐 홍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 자원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5월부터 해서 7월까지 1차 방문할 겁니다. 그 다음에 2차 방문은 8월에서 9월이고 10월에 한 번 정도 더 가고 이렇게 할 계획인데, 급한 업체 같은 경우는 바로 다음 주에 만나가지고 미리 견적을 다 받고 공사 끝나고 2, 3주 만에 해가지고 6월 달에 마무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왜냐면 이게 컨설팅은 이게 길어지면 안 돼요. 공사도 마찬가지고 빨리 짧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오지만은 저희가 이제 선정 통보해드리고 나서 3개월 내에 끝나게 돼 있습니다. 3개월 내에. 그러면은 통보한 지가 저희가 이제 전주이기 때문에 이게 5월, 6, 7 거의 7월 말에서 8월까지 끝내야 돼요. 이렇게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제가 좀 약간 편하게 좀 적어놓은 거고, 그래서 이제 8월까지는 모든 사업을 끝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할 내용은 사전진단 평가표. 컨설턴트가 이제 가서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 라는 진단 부분이고, 두 번째가 시설 개선에 대한 신청서. 이거는 사장님들이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판을 할 건지 어떤 걸 할 건지, 그래서 간판을 견적을 받아봤더니 그 간판의 금액이 얼마더라 라고 하고, 이제 1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는 복수 견적서, 그 다음에 공사한 업체 사업자 등록증 등등의 서류를 다 정리해가지고 신청서에 대해서 첨부해가 제출해 주시면 돼요. 제출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사까지 다 끝나고 나면 전 상태, 후 상태, 전후 사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받고 돈까지 지급을 했기 때문에 2차 확인증까지 해서 그런 내용으로 시설개선 보고서하고 지원금 신청서 작성해서 주시면은 그 이후에 돈이 나갑니다. 이게 돈이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컨설팅을 하고 났더니 이런 효과가 있다더라 라고 해서 어떤 그 부분에 컨설팅을 작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서류가 많아요. 서류가 많고, 제가 따져보니까 300개 업체 정도 되면은 서류가 한 10,000페이지 정도가 넘더라고요. 정말 10,000장 이상이 넘어요. 그럼 업체별로 한 30장 정도가 돼요.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컨설턴트 분 현장 방문했다가 우리 사장님들이 난 컴퓨터라든가 이거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컨설턴트가 요청을 해주세요. 해주시면은 컨설턴트가 많이 도와드릴 거예요. 타이핑 치는 거라든가 보고서 뽑는 거라든가 그런 부분도 다 안내해드리고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사진 진단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끝나고 나면은
30개에서 40개 업체 정도 우수 사례를 발굴해가지고 그 전자보고를 해가지고 시에서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뭐 저희가 이제 쭉 분석을 해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었다더라 사진까지 해가지고 올려놓은 부분이 이제 우수 사례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 현황, 그다음에 환경 분석, 어떤 전략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성공 스토리가 있었다더라 해서 2페이지로 30개 정도에서 40개 정도 해가지고 홍보를 해드립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진흥원하고 시에서 그 기자하고 이제 그 언론사하고 가지고 방문하면서 블로그, 신문에 다 올려드리고 했었다고요,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끝나고 나면 이제 만족도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만족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내가 정말 도움을 받았느냐, 돈 받기가 아깝다더라,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가 나를 지원해줬던 컨설턴트가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됐다. 아니면은 바쁜데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얘기만 하고 가더라. 이런 부분들. 아니면 급하니까 얼굴만 보고 그냥 간다든가. 그런 부분은 진짜 있습니다. 근데 저희 대전에 컨설턴트 없어요. 딴 지역은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컨설턴트와 그 사업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한 만족도를 저희가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 직원이 전화를 할 거예요.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한 10월 말 11월 정도 전화하는데, 그때 전화 드리면 좀 잘 좀 받아주세요. 받아주시고 스팸인 줄 알고 그냥 끊으시면 안 됩니다. 절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절차는 그 사업 신청을 해서 지금 선정이 됐고, 어제부터 저희가 이제 매칭을 해가지고 컨설턴트 분들이 이제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하고 나면은 컨설팅을 하면서 그 이후에 시설 개선에 대해서 어떤 품목으로 내가 이제 이번에 그 지원할 건지 신청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신청했다고 바로 하는 게 아니고요. 외부 심사위원들은 저희가 그 세 분을 위촉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견적서하고 다 봅니다. 견적서라든가 이 업체가 이거 공사할 수 있을까? 간혹 저희가 그 견적서를 받고 공사 사업자 등록증을 받다 보면은 전혀 관계없는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도소매. 슈퍼하시는 분이 간판한다고 이렇게 와요. 그래서 그 사업자 등록증을 보면은 그 인테리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그 먹는 그 음식점은 아닌데 비슷한 업종이 있는 데도 있어요. 공사하겠다고. 그런 부분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홍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로그라든가 이런 부분들 업체한테 견적서도 받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그 업체가 홍보 마케팅하고 유사한 문구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업종에. 전혀 관계없이 간판 공사 딱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간판 공사 업체가 홍보 마케팅 전문 업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A 업체는 공간이 이렇게 커서 250만 원 나왔는데 같은 LED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350만 원 견적이 나오면은 심사위원분들이 그 반드시 100만 원 이상이 넘어가는 공사는 두 개 업체한테 복수기능을 받으셔야 되고 그 대전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착하셔가지고 두 개를 못 받으세요. 그냥 하나만 더 써줘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고 또 하나가 지인들, 우리 형이 또 우리 뭐 매제가 공사하기 때문에 그분한테 맡겨야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업을 제가 20년 이상을 하면서 아는 분하고 이거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초기에는 했어요. 제가 이제 LG 전 GS 리테일에 있었거든요. 편의점 쪽에 10년 이상 이제 근무하다가 사업을 했는데 처음에 잘 모르다 보니 아는 분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하다 돈 빌려준 적도 있는데 사실 받은 적은 거의 없어요. 받은 적도 없고 거래하다가 좋게 끝난 적이 지금까지 거래한 사람이 없습니다. 좋은 적이 없었고 작년도도 그렇고 그 전년도에도 그렇고 아는 분한테 간판이라든가 맡겨가지고 사이가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리고 심지어는 서울에 있는 형한테 부탁해서 형이 와서 사이즈 재고 견적서 주고 다시 왔다 갔다 한 3번 정도 왔다 갔다 하니까 교통비하고 시간만 해도 이게 몇십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 간판은 작게밖에 못하고 그러니까 동생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예요. 형이 공짜로 해줘도 되는 형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가족 간 거래는 금지합니다. 등본을 뗐을 때 나오면 안 돼요. 부모, 자녀, 형제 간에는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견적서까지 확인이 되고 그 이후에 저희가 통보를 해드립니다. 이 업체는 요 금액으로 가능합니다라고 이제 연락을 드리면 그때 봉사하시면 돼요. 그때 봉사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현금으로 준다든가 아니면 그분이 영세해가지고 전자세금을 받으면 못해. 한번 그분한테 맡기지 마세요. 정부에서 나가는 돈 같은 경우는 전자세금에서 발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지자체의 비용이니까 그렇지만은 정부에서 직접 하는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나라 도움이라고 아예 시스템이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사업자 등록증부터 전부 다 업로드 해야지 뭐 돈이 나가요. 그만큼 이제 정부에서도 새는 그 세금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청구하게 되면은 컨설턴트가 마지막에 현장 확인하면서
그 이후에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고 나서 청구가 되고 나면은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저희가 지원하는 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컨설팅, 두 번째가 시설 개선, 세 번째가 메뉴 개발. 보시면 컨설팅에 대한 부분, 진단부터 이제 연계 지원하는 부분들. 어느 쪽으로 어떤 거를 시설 개선했을 때, 아니면 홍보 마케팅이 좋겠다라고 이제 그런 자문해주는 부분이 이제 컨설팅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시설 개선인데 총 5개 항목입니다. 일반적인 뭐 도배, 전기, 뭐 간판 등. 그러니까 시설 개선, 두 번째가 홍보 마케팅, 세 번째가 안전관리에서 CCTV.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위생에 대한 부분이고 마지막 부분이 이제 키오스크를 좀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 키오스크까지 해서 총 5가지로 환경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업체당 소요 비용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겁니다. 자부담 별도로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 초과가 돼가지고 전체 공사 비용이 400만 원 나왔다고 하면은 400만 원에서 90%가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300만 원까지만 딱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고 반대로 200만 원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9대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만 원 기점으로 해가지고 9대1이냐 아니면 초과금은 더 하는 거냐 하는데 300이 넘어가게 되면은 다 본인이 부담하시면 돼요. 메뉴 개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그 외식업체만 좀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외식업체 하면 일반 식당도 있지만 뭐 카페도 있고 그러면 뭐 베이커리 같은 경우는 다 하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새로운 메뉴에 대한 개발, 두 번째가 기존 메뉴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 세 번째가 불필요한 메뉴는 빼서 원가를 절감하는 부분. 이거 세 가지로 이제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아마 그 처음에 신청할 때 메뉴나 이런 부분들 그 신청하신 분들이 있어요. 혹시 교육받고 나서 내가 이왕이면 컨설팅을 받는데 음식에 대해서 좀 더 컨설팅을 받고 싶다고 하면은 컨설턴트 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돼요. 그 컨설턴트 분이 음식 쪽에 이제 조회가 깊지 않으면 조리 전문가가 몇 분이 있으니까 그걸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그걸 보내드릴 건데 여기에서 그 메뉴 개발하게 되면은 음식 또 도입을 해야 취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메뉴판도 디자인해가지고 그다음에 홍보도 해야 되고 스마트 플레이스존 변경에 이런 부분이 홍보 마케팅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300만 원 내에서 홍보 마케팅 항목으로 그 비용만큼 저희가 지원할 겁니다. 외주부터 선정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변경이나 포기했을 때 부분인데 먼저 환경 개선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 이행을 완료 후에 시설 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세 번째 갔을 때 저희가 못해요. 그래서 컨설턴트가 방문하기 전에 교육을 받고 나면 사장님들이 나는 정말 이걸 해야 되라고 하면 견적서도 좀 다 받으세요. 견적서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공사하겠다든가 아니면 그 CCTV 홍보하겠다는 업체의 사업자들도 다 받아서 가지고 계셨다가 컨설턴트가 1차 방문할 때 미리 보여주세요. 그때. 그러면 두 번째 나올 때, 세 번째 나올 때 자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고서 작성하는 것도 많이 도와드릴 수가 있는데 손 놓고 있다가 컨설턴트가 두 번이 다 보고 갔는데 세 번째 갈 때 견적서 받고 하면 못 도와드려요. 저희가 인건비를 갖다 두 번에서 세 번까지밖에 안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이 끝나면은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쪽 업체에서 찾아가지고 연락해가지고 견적서 달라고 하면 다 줍니다. 그래서 견적서 미리 받아서 첫 번째 갔을 때 보여드리는 게 가장 그 효율적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네 번째 이동이 용이한 자산, 컴퓨터라든가 TV, 에어컨, 냉장고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CCTV 같은 경우 있죠. 세컨맨 이런 데서 하는 부분들 그런 것도 월정액으로 나가는 비용은 지원이 안 됩니다. 지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간판 같은 경우에는 5개 공고문이에요. 간판은 허가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미용실에 그볼 돌아가는 거 이런 거는 허가사항은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이제 인정을 받은 부분이지만 일반적인 간판 같은 경우는 몇 미터 이상의 크기가 몇 미터 이상 정도 되면은 허가를 받아야 돼요. 요거에 대해서도 간판 공사하는 분한테 반드시 해달라고 합니다. 사장님들이 할 수도 있는데 신청서 해가지고 건축과에다 제출하고 언제 그걸 하겠어요. 그래서 간판을 해주신 분한테는 필수적으로 이거 다 받아오셔야 돼요. 해달라고. 5개월 방법은 신고증 또는 5개월 방법은 허가증입니다. 안 해주면 공사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불법 건축물, 뭐 에어풍선 같은 경우 있죠. 밖에 보면 크게 풍선, 도로에다 놓은 거 있죠. 인도 같은 데 놓은 거 그런 건 지원이 안 됩니다. 그 내 매장이나 내 그 건물 안쪽이 아닌 바깥쪽에다 하는 거는 안 돼요. 불법으로 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자재를 시공을 하겠다라는 부분은 그래서 모든 그 공사는 전문업체한테 맡겨서 전문업체 통해서 해야 된다. 내가 손재주가 좋다고 해서 페인트 사서 칠한다고 해서 내 인건비 주지 않습니다.
그 페인트 값도 안 드려요, 저희가.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통화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외주업체 선정하는 부분, 소지하는 업체. 이게 왜 나왔냐면 아까 그래서 나온 거예요. 서울에 있는 형한테, 뭐 천안에 있는 분한테 하다 보니까 이동거리라든가 그다음에 AS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돼가지고 AS가 가장 빠르고 대전 업체로 좀 하자라고 해서 이제 대전 소지 업체로만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단 홍보 마케팅은 틀려요. 홍보 마케팅. 온라인 홍보 마케팅 같은 경우는 대전의 업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큰다고 싶으면 서울이라든가 경기도에서 해도 돼요. 홍보 마케팅만, 온라인 홍보 마케팅만. 그 다음에 또 하나, 밖에서 그 전달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공사할 수 있는 업체는 딱 7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0개 업체가 신청한다고 되지가 않고, 저희가 그 한 개 업체가 7개를 저희가 묶어놓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영업을 많이 해가지고 10개, 20개 이렇게 수주를 받았는데, 막상 인력이라든가 공사가 빨리까지 안 되는 거예요, 급한데. 다른 업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그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그 외부에 그 전달 주시는 분이 한 10분 이상 계셨어요. 업체별로. 굉장히 영업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공사가 뭐 20개, 뭐 30개 하다 보니까, 웬만한 분들이 한 달, 뭐 2달 안에 공사가 안 끝나는 거예요, 급한데. 근데 굉장히 문제가 돼가지고, 8개로 이제 했다가, 올해부터 7개로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돼요, 공사가 빨리 돼가지고, 그래서 그 7개 이상은 그 초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저희 쪽에 이제 그 대전 진흥원 쪽으로 이제 공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니까 그분들한테 저희가 공지할 거예요. 7개 이상은 수주받지 마라. 아까 말씀드렸죠. 대표자 본인과 가족관계,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하고는 거래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하시면은 그 등본하고 저희가 확인했잖아요. 그죠? 신청할 때 거기에 나오는 이름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추후에라도 등본을 했더라도 확인이 되면 항소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하기엔 좀 미안하고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았는데 요거 딱 보여드리면서 해주고는 싶구나, 시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해서 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정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완료복을 해야 된다. 6월 7, 8, 8월 중순까지는 요 사업이 끝나가 됩니다. 만약에 뭐 자부담인데 10%밖에 안 되지만 정말 내가 하다 보니까 크게 공사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은 미리 얘기해 주시면 예비 선정업체가 80개 업체가 있어요. 어제는 그 한 분이 이제 아프셔가지고 오고 영업도 못할 것 같다고 해가지고 한 분이 이제 포기하셔. 다른 분한테 저희가 대체 이왕에 포기하시려면 빨리 해주시는 게 좋아요. 딴 분들을 위해서. 저희도 감사한 거고. 근데 가만히 가지고 계셨다가 8월 달에 아 이거 안 할래 그러면은 저희도 낭패인 거예요. 그분들도 3개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못 기다려요. 한 달 안에 저희 안 된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안 받으실 분은 한 달 이내에 저희 쪽에다가 포기 연락을 주시면 돼요. 컨설턴트 통해가지고. 양식 부분입니다. 이거 이제 교양계에서 신청서입니다. 신청서 뭐 상호명부터 대표자 주소 업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컨설턴트 이름 들어가고 내가 300만 원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 뭐 안전관리라든가 홍보라든가 환경개선 그 전체 금액 지원은 90% 받고 10% 내겠다.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제 뭐 단위사업 같은 경우에는 벽체, A업체, 그다음에 조명, B업체 해가지고 많이 나가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그 300만 원 한 10개 업체한테 나눠서 쓰시는 분 있어요. 조금 하는 건 평소에 쓰세요, 그러면은. 정부에서나 시에서 이게 300만 원 지원해 줄 때는 정말 임팩트 있는 거 하나 탁 쓰라고 하는 거지. 필요하다고 해서 요거 30만 원, 요거 20만 원 이러면 굉장히 일도 많지만 일보다는 효과가 없어요. 손님들이 모릅니다. 손님들이 뭘 바꿨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왕에 하신다면은 정말 그 이왕에 내 돈도 들어가고 받는 돈이니까 임팩트가 있는 거 찾아서 탁 쳐주고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들어가는 거는 자기 돈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그 내가 쓰는 비용을 아끼라고 드리는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유 금액은 100%에서 지원 금액은 90%, 자부담은 10%. 그 다음에 왜 필요한지, 요건 내가 요런 사유로 요거 감판을 해야 되겠다. 나중에 이제 결과 보고할 때, 마지막 그 신청금이 나올 때, 전 사진이 이거 있는데 무슨 사진이 이거 있다는 거야. 이렇게 이제 바뀔 겁니다. 끝나고 나면 그 완료 보고하면서 지원금 지급제에다가는 내 통장, 내 계좌번호는 우리 아버지 거 넣어도 안 되고, 우리 딸 거 넣어도 안 돼요. 그리고 앞에 공사업체한테 돈을 입금을 해줄 때도 내 이름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내 통장에서. 내가 급하니까 전화해서 입금 좀 해주고 하면 안 돼요.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가고 모든 돈도 내 통장으로만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시고 반드시
자기 통장에서 돈이 나가고 자기 통장에서 돈이 들어와야 돼요. 지원금 신청서가 이제 딱 들어오고 나면은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급하다고 막 전화 빨리 한다고 해서 돈 빨리 안 나가요. 그 다음에 이거 하자 보증 이행각서는 보면은 AS라는 부분이에요. AS. 공사하고 나몰라라고 하는 업체가 제법 있어요. 근데 그분도 해주고 싶은데 바쁘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유 때문에 AS가 안 되는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거 간판이라든가 TV 뭐 이런 거, 저희 TV 이전은 안 하지만은 그런 부분 같은 경우 1년 이상은 AS 보증을 받아야 돼요. 그 업체한테. 받아야 되는데, 뭐 대기업에서 만드는 TV, 냉장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안 받아도 다 이미 돼 있잖아요. 보증서가 돼 있는데, 간판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 보증서가 없어요. 그래서 사자보증 이행각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신청업체, 사장님 성함, 두 번째가 컨설턴트, 그 다음에 공사하는 업체, 3명 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이게 6개월 만에 LED로 간판을 달았는데 전기가 나갔다 하면 그분이 와서 해줘야 돼요. 높으니까. 사대리 타고 올라가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와가지고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각서는 반드시 받습니다. 여기 이제 그 5개월 광고물 비대성 확인서 하고 설치 기준이 있죠. 간판 같은 경우에 뭐 전면 간판이 있고 도출 간판이 있고 간판 종류가 많고 법적인 그 기준도 굉장히 달라요. 다르지만은 22페이지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내용은 이제 똑같아요. 전면 길이가 10m 이상, 4층 이상 이 경우 무조건 허가사항입니다. 도출 간판도 신고는 없어요. 다 허가예요. 지주 간판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누구한테 해달라고 해야 되냐 하면은 간판업자한테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보니까 사이즈라든가 이런 허가사항은 아니다. 그냥 해도 된다라고 하면은 이건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이걸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여기 그 공사업체 대표한테. 근데 그분이 귀찮으면은 그냥 이거 딱 사인해주고 대상 아닙니다 해버려요. 근데 6개월 있다가 같은 애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허가사항인데 왜 이거 신고 안 했냐라고 그쪽과 있을 때 벌금을 누가 내? 사장이 내잖아요. 그때 이게 증빙이 됩니다. 이거 비대상이라고 해서 나 이거 허가 안 냈는데 왜 이렇게 했냐라고 해서 그분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여기는 영상정보 처리 기계는 CCTV입니다. CCTV는 우리가 마음대로 설치 못해요. 법적으로. 사생활 보호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책임자가 누구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설치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라고 하는 부분이 이것도 신청업체하고 컨설턴트 분이 같이 우리는 CCTV 설치했는데 이거 누가 관리하겠다. 누구만 보겠다. 원래 이거 몰카같이 보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법적인 부분이고 그 경우에 간판한다고 해서 저희가 신고해가지고 간판 300만 원 신고했는데 간판은 내가 150만 원 하고 나머지 150만 원은 전등을 다 가지고 싶다. 변경이 된 거거든요. 신고 이후에. 그때는 신청서 내시면 돼요. 근데 승인 전에는 관계 없습니다. 포기 신청서도 마찬가지로 300만 원이라는 비용에 대해서 이제 공사하셔도 됩니다라고 심사까지 받고 이제 통보가 됐을 때 내가 이 사업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면은 포기 신청을 내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이제 컨설팅은 좀 필요한 것 같아. 공사는 안 해도 그러면은 저희가 컨설팅만 합니다. 메뉴는 5번 나가요. 일반 컨설팅은 저희가 이제 2번에서 3번 나가는데 메뉴 개발은 5번 나갑니다. 2번 더 나가고 그래서 메뉴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그 메뉴 구성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고객이라든가 다 구성을 한 다음에 레시피에다가 전수까지 해줘야 되기 때문에 5번 저희가 잡았고요. 근데 이제 그동안 했던 겁니다. 사업장 간판이라든가 샴푸대 사진들 공사하는 업체에 간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5개월 방법 신고증이 있어야 돼요. 내가 5개에다가 간판을 달 수 있는 신고.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는 영업신고증이 있잖아요. 그 재질 똑같습니다. 사업자 등록증도 있고 5개월 방법 신고증도 있어야 돼요. 여기 없는 업체한테 견적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2개부터 받은 다음에 견적을 받아야 돼요. 견적서에서 가장 많이 빠뜨리는 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도장. 도장 빠지면 안 돼요. 2번째가 부가세. 부가세가 포함인지 아닌지 몰라서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별도다. 그러면 이제 사장님 부가세도 부담해야 돼요. 사장님들이 여기 보면은 300만 원 표기가 돼 있는데 당연히 부가세가 포함이 돼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사 끝나고 났더니 330을 달라고. 왜? 그 부가세 별도인데요. 그럼 이제 당하는 겁니다. 그게. 그분들도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는 관례적으로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별도라고. 생각의 차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장하고 부가세가 포함인지 별도인지를 표기해달라고 해서 부가세까지 포함한 금액이 얼마다 그걸 받으셔야 돼요. 그걸 받으시고 그 한 개 업체가 100만 원 이상일 때
도배도 하고 벽지도 하고 천장도 공사하는데 한 개 업체가 있다라고 하면 100만 원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분 변동호, 벽지도 90만 원, 천장 80만 원 따로따로 쪼개서 하면 안 되고요. 한 개 업체에 묶어가지고 100만 원 이상 했다는 비교 견적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심사위원분들이 이거 다 봅니다. 견적서 다 보면서 다른 업체 비교하면서 다 확인하고, 근데 그 시설 개선이 완료가 됐다, 그러니까 지원금만 달라 이렇게 이제 신청하시면은 이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9월 이내에 완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3월달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9월까지는 저희 지원금 다 될 것 같습니다. 세금 계산서도 반드시 전자세금 계산서 작성이 아니고요. 현금이나 신용카드 결제는 불인증을 한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5개 광고 대상, 이거 이제 간판이나 이거 했을 때 허가나 신고 대상일 때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간판 신고에 대한 접수증, 이 접수증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접수증으로 대체하면 추후에 허가증을 다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 화면, 사진 캡처, 2차 확인증인데 컴퓨터에다가 띄워놓고 그걸 사진 찍었다든가 캡처하는 건 인정이 안 돼요.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혹시 마이크 같아요? 마이크 갖다 주시네요. 잠깐만요.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과세자가 있고 비과세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공사하는 업체는 부가세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을 못 받으시는 분도 부가세를 그분한테 드리고, 그분은 세무서에다가 납부하는데 현금을 못 받아요.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에 그런 건 알고 계셔야 돼요. 잠깐만요. 여기 시설개선 지원 양식은 저희가 이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긴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고요. 이제 다운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컨설턴트가 방문할 때 양식을 전부 한 번씩 다 갖다 드릴 거예요. 다 갖다 드리고, 특히 신원신청서 작성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 기준서만을 보면 저희가 2번 이상 컨설팅을 하고 나서 시설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번밖에 안 남을 수도 있고 안 남을 수가 있어요. 방문 횟수가. 그러니까 사장님이 다 하셔야 되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컨설턴트하고 문자 한 번 주고 받고 나면은 내가 받고 싶은 시설, 업체한테 견적서부터 미리 받으세요. 견적서도 받아놓고, 사업자 등록증도 받아놓고, 복수 견적서도 받아놓고, 받아놓은 다음에 그걸 사진 찍어서, 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사진 찍어서 컨설턴트한테 문자를 보내주면은 1차 방문하기 전에 먼저 그걸 좀 켜봐요.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고, 이거 봤을 때, 이거는 간판이 이 정도 충분한데 왜 바꾸냐, 안 바꿔도 된다. 딴 게 더 급한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한번 괜찮은 거고. 그래서 방문 전에 견적서부터 미리 받아놓는 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원해주는 기준은 사업자 등록 번호하고 대표자 이름이에요. 사업자 등록증하고 대표자만 안 바뀌면 저희는 가능하고, 그 시점은 사장님이 편하실 때 하시면 돼요. 지금 바로 하셔도 되고, 지원금 받을 때 하셔도 되고, 주소를 이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주소가 대전 바꾸고 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표자 이름이 바뀌어도 안 되고. 그 지원금 300만 원에서 10%는 본인 부담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그 10%하고 부가세하고 이렇게. 견적서 받으실 때 그 공사업체가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를 표기 안 하는 업체가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500만 원만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550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50만 원 부가세 별도다.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견적서 받을 때 도장이나 이런 것도 필요한데, 거기에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반드시 포함해서 적어달라고 하세요. 공급가는 얼마, 부가세 얼마. 그러니까 저희 쪽에다 신청할 때는 부가세 딱 떼고 공급가 가지고만 계산하면 되죠. 이제 세팅기 같은 것도 이렇게 이제 세워놓고 움직이는 거 말고 이게 북까지는 지원금이 된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건 안 되나요?